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프로고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2, 3일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성 친구 만나고 또 낮에 데이트하고 저녁에 좋은 날입니다. 자, 저희 장르만 여의도도 이번 주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주보다 출연진 면에서도 그리고 조회수, 구독자 증가 뭐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슈퍼챗 거의 뭐 이번 주는 뭐 한때 그 가세연이나 서울의 소리에 비해서도 별로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치의 극단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재미의 극단, 웃음의 극단, 궁극의 재미를 한번 저희는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와 경제 뉴스 재미의 극단을 보여주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죠. 겨울은 나의 계절이다. 나의 콧물로 세상을 바꾸겠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름답습니다. 네, 콧물이 아름다워요. 콧물이. 아니,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이분이 드시는 물이 하루에 2리터인데 그 중에 반이 콧물이라. 아니, 콧물이 더 나와.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나와. 이분은. 야, 하루에 콧물을 얼마나 표현이 쏟아내는지. 좋네요.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아니, 이거 몸에 난 이게 탈수증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 네. 읍천리 커피입니다. 읍천리 커피는 여러분 드신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아도 이게 뭐야? 읍천리는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아유, 우리 신콧물 기자 어떡하면 좋습니까? 콧물이 세상을 바꾸나요? 그걸 해내야죠. 지금까지는 못 바꿨어 사람들이. 그러나 신혜원의 신콧물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치아 미남이죠. 우리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좀 이렇게 예쁜 치아인데 좀 시원하게 좀 웃어줘요. 맨날 이게 이렇게, 사실 제 치아가 아닙니다. 아니 누구 건 게 뭘 중요해? 소유가 중요합니까? 사용이 중요하잖아요. 제 소유긴 하죠. 전부? 한데, 전부 듣는데? 위에 8개. 8개? 네, 위에 꽤 8개. 많네요. 네. 그래요? 뭐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뭐? 아니요. 저기 뭐야? 이거 뭐 갑자기 그 라미네이트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부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오래 가요, 그거? 영구적. 영구예요? 네, 라미네이트는 이제 좀 많이 갈아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최소한으로 삭제만 하고. 그래요? 지금 제 치아보다 예전보다는 탄탄해졌습니다. 탄탄해졌어요? 네. 깍두기 먹을 수 있고. 당연하죠. 갈비 뜯을 수 있죠? 당연하죠. 예전에 제가 쫄면을 못 끊어 먹었어요. 이 치열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쫄면을 앞니로 끊어 먹을 수 있는 43년 만에 쫄면은 앞니로 끊어 먹을 수 있는 치열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씨. 쫄면 먹다 콧물 흘린 적 있죠? 있죠. 왜냐면 쫄면 먹을 때 약간 매콤한데 또 콧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더러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언제까지 더럽게 할 겁니까? 네. 김현우 소장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 진짜 나쁘다.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점심 곧 다가오는데 콧물 얘기 누가 먼저 꺼내는데.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요즘에 추우니까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경제 뉴스 한 2개 좀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실손보험료. 늘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뭐 이슈인데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1.5% 인하 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내년부터 내 실손보험료 떨어지나?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갱신 그 주기가 올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보험료 전체 테이블이 좀 약간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40세는 보험료가 10,000원이고 41세는 뭐 11,000원인데 그러면 41세 되면 11,000원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10,000원이고 11,000원이었던 게 한 1% 떨어져서 뭐 9,900원, 뭐 1,900원.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먹으면 그거는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약간 이제 계단이 살짝 낮아졌다.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뭐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평균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세대를 지금 구분하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고 있는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2009년? 네. 그때는 이제 100% 보장, 뭐 1억 원 한도, 굉장히 뭐 난리가 났죠. 좋은 보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었어요. 보험사마다 이제 파는 게 실손보험이 다양했는데 그걸 이제 표준화시키자.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똑같은 보장을 적용받게 하자 한 게 이제 표준하고 그게 2세대부터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 요게 2009년부터 한 2017년 3월까지. 네. 요게 2세대고 요거는 이제 90% 보장. 한도는 뭐 5천만 원.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보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의료 쇼핑하고 뭐 하고 하면서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받아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이제 손해율인데 그게 100%를 계속 넘어갑니다. 그냥 계속 네. 손해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세대부터는 조금 더 안 좋게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보험. 요게 이제 3세대고, 그다음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4세대 실손보험. 네. 근데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3%, 4%이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3세대 실손은 지금 18% 정도 인상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보험료가요? 예, 보험료가. 오. 아니 보험료 인상도 인상인데 네. 재밌게 해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시작할 때? 아니 3세대, 4세대 하다가 네. 뭐 소녀 세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계속 갈 그런 거예요? 거 좀 정프로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모든 걸 다 나한테만 맡기려고 합니까? 돈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받는 만큼 일하세요. 역시 이렇게 합쳐도 합친 그러네. 것보다 더 받으시면서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10% 인상해 준다며요. 지금 지난주에 뭐 전혀 입금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동 거릴 거예요, 방송 중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옳은 거예요 그게? 이게 옳은 거래.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랐네요. 우리도 저 김현우 2세대 지금 아하. 저 출연료로 나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3세대부터, 네. 그러니까 4세대는 낸 돈 대비, 사람들이 낸 돈 대비 보험사가 준 돈이 조금 덜 해줬군요, 3세대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4세대가 네,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네요. 지금 웃길 생각만 하시고 뭐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는. 1, 2세대는 네. 보험사들이 손해를 하도 많이 보니까 네. 손해를 적게 보는 쪽으로 만들어 갔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1, 2세대는 보험료 더 깎아주고 그렇죠. 3, 4세대는 더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장도 덜 받는데 보험료까지 더 높아져. 그렇죠. 이게 핵심 질문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뭐야, 둘이? 웃겨달라고 하시는. 당신이 코나 풀어 알겠어. 코나 풀래. 왜 내가 할 질문을 당신이 생리 해. 콤보 이런 거. 치아와 콧물, 생리현상 콤보로 생리 콤보.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선 야 진짜 코 마시는 것도 컨텐츠, 모든 게 다 컨텐츠입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네. 코 한번 마시고 하죠. 좋다. 네.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코 마실 시간을? 코 마실 시간. 이게 시청자분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 뭐 이어폰 꽂는 거 드시는 It's 분들. story time. 네, 한번 마시고. 네, 좋습니다. 자, 3세대 실손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하면 처음에 탄생부터 약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보자 해가지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90%만, 비급여 부분은 80%만 보장을 해주고 심지어 통원에서는 뭐 MRI,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네, 비급여 네, 주사 네, 이건 네. 따로 분리해가지고 선택형으로 특약으로 가입하게 만들자 이렇게 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위험률도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걸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 크게 비싼 특약이 아니라서 다들 가입했어요. 선택형 특약도. 그러면서 똑같이 비급여 치료는 다 받다 보니 손해율은 점점점 높아지는데 실손보험의 특징이 출시된 다음에 5년 동안은 보험료를 못 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꽉 눌려 있다가 작년에 처음 올랐고 14%, 네. 올해 이제 또 올리는 게 한 18%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세대 실손보험도 앞으로 계속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모든 실손보험이 사실 그래요. 1세대든 2세대든 몇 세대든지 간에 네. 비급여를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료계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사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그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가지고 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 자꾸 비급여를 이제 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실손보험 가입해 있으신가요? 하면 가입돼 있다. 그럼 예. 비싼 비급여 마음껏 받으셔도 이거 다 보험 처리됩니다.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보시면서 그렇구나 올라가는구나 이러고 사실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네. 유익함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전 안 했어요. 안 했어. 오. 역시 그 돈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아 진짜.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 내 돈으로 치료받으면 되니까. 빌 게이츠가 보험 가입했겠어요? 아니 안 난 보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까워서 안 낸 거예요.
아, 보험료가? 한 달에 뭐 그래도 한 4,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이 더 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보험료가 저도 아깝습니다. 네. 근데 돈이 없을수록 사실 큰 병에 걸리면은 이거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가정 경제가. 그러니까 아. 오히려 반대 돈 많으신 분들은 가입 사실 안 해도 그 네. 보험료 아낄 수 있는 거고 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 내 돈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아 근데 와장창 안 무너질 텐데. 와장창 큰 병 걸리면 아니 그러니까 와장창 그게 너무 지금 병원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주잖아요. 건강보험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되게 잘 돼 있어서 네. 사실 암이나 뭐 어떤 큰 질환에 걸리더라도 네. 그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네. 소득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그래. 1년에 이만큼 이상은 내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정도. 아 그거 아무리 소득이 안 돼요. 높아도. 네. 네. 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선. 네, 네. 제가 저희 이제 가족 중에도 암 걸리신 분이 계셔갖고 봤는데 다 해서 낸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그 정도는 차라리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내서 한 1년이 얼마예요? 600만 원.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1년에 60이면 네. 2년이면 벌써 120 아니에요? 네. 2년마다 한 번씩 암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다른 거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어. 최신 뭐 치료율이 더 높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치료를 받는다는 아, 그래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막 어쨌든 목돈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게 좀 힘들 수 있죠. 네. 다달이 좀 적게 내는 게 좀 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근데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 동안 내야 되거든요. 보장받는 네. 기간 내내. 네. 가입하셨나요? 네. 몇 세대예요? 제가 네.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네. 그 보험을 알아봤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예, 제가 2009년 네. 7월 이후더라고요. 그러니까 2세대인 것 같아요. 아, 2세대네. 예, 그래도 뭐 앞선 세대라서 뭐 그래 나쁘지 않다라고 네, 하는데 네. 매달 내고도 있고 그 도수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도수 치료는 대상이 안 된다고 돼요. 그러는데요? 돼요? 네. 도수 치료로 많이 뽑아 먹잖아요. 실손보험이 문제되는 게 그래서 여의도 같은 먹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수 치료 안 하고 물리 치료 이런 것만 좀 아이고, 먹었는데 아이고. 문제 될까봐 아. 몸을 좀 사리면서 저 혹시 이게 모르죠. 저 도수 치료 가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막 맞아요. 인테리어 의리의리하고 뭐 여의도 같은 데 가면 25만 원짜리 도수 치료 한 번에? 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만 압니까, 이 돈이? 그렇죠. 네. 보험료 한 10,000얼마 내면서 그 이렇게- 병원 안 가는 사람들 돈 결국은 다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글로 가는 거예요. 병원들 돈 벌고. 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뭐 좀 저 이번에 MRI도 찍고 막 했는데 네. 왜 아픈데 뭐 엑스레이는 안 보이니까. 근데 네. 그런 거 보험 있어야만 그래도 혜택 받을 수 있고. 뭐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줬을 텐데요. 아 달라요? 다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죠. 야 역시? 정치 말고는 생 무지랭이시군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아, 이분은 정치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자동차 보험도 있습니다. 아,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그 의무보험이라서 그거 가입 안 하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신영 기자, 자동차 보험은요, 네. 몸에 뭘 하는 게 아, 아니고. 코가 나와서 한번 마시고 하죠. 넘어가죠. 네. 아, 그리고 저 채팅창에 뭐 신혜원 예쁘다 이런 다 이거 화장빨입니다. 신혜원 결혼했어요라고 네. 하시는데 메이크업이 네. 지금 2cm예요, 두께가. 2cm라뇨. 너무 하십니다. 메이크업 엄청 목 했습니다. 디스크 걸려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 무거워서. 매일 아침 5분 컷 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 기자랑 저랑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예. 아무튼 넘어가죠. 네. 네. 실손보험 일단 비싼 거 가입하신 분들 1, 2세대 고민 많으실 텐데 평생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싼 걸로 갈아타시는 그래. 것도 나쁘지 않다. 예. 만 얼마짜리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싼 걸로 갑시다. 네.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아, 요거 짧게 설명 좀 해줘요. 예. 예. 원래 우리나라 일반적인 주식 투자, 상장 주식 투자할 때는 양도세 없죠. 개인 뭐 어디든. 주식도 모르는구나. 제가 주식을 한 번 해봤거든요. 네. 네. 뭐 샀어요? 그때 뭐 모르는 회사 거를 예. 지인이 한번 누가 사라- 또 좋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샀는데 네.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주식의 지읒도 건들지 않고 아, 그래요? 아, 콧물 아픈 더 추억이 쏟아내도 있어요. 됩니다. 네. 네. 아, 상패가 됐어. 네. 그러기도 사실 쉽지 쉽지 않은데, 않죠. 그죠? 그 수많은 상장 기업 중에 상패되는 우리가 주식 2천 몇백 개 되는 기업들 가운데 그거 집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큰맘 먹고 투자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름 회사 바꿔서 다시 또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 상장. 네, 그래서 바로 팔았어요. 아. 한 300만 원 손해 보고 바로 팔고 그 돈으로 아니, 맛있는 상장 거 먹었어요. 폐지가 아니었던 것 아 같은데. 그죠? 거래 정지. 아. 거래 좀. 무슨 대표가 횡령을 해가지고 거래 정지? 아유, 해가지고 아무튼, 답답하다 예. 정말. 예.
이런 사람이 지금 앞에 정치만 하는 정치바보. 정치바보. 네, 정치바보. 네.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다고 네. 특별히 정치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오, 너무한데? 콧물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야. 저의 직업의식을 건들지 오, 야. 말아주시죠. 아니, 다른 거 다 모르는 거 치고는 다른 거 이렇게 몰라도 됩니까 그러면? 차차 알아가야죠. 차차 알아갈게요. 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인해서 매매 차익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네, 거래세 정도만 있는데 다만 이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대주주. 그건 대주주라고 한다면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그렇죠, 있어야 될 그렇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대주주 세금을 걷는 대주주의 요건이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장돼 있는 그 전체 100억이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중에 1%, 1억 정도 갖고 있으면 이게 대주주인 거고, 혹은 10억 이상 같은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한 있으면, 종목을? 네, 한 종목을 네.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조를 갖고 있어야 대주주가 되는 거죠. 1% 요건을 하려면. 근데 10억 이상 갖고 있어도 이건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보고 이렇게 한번 대주주 낙인이 빡 찍히면 이듬해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기준 10억 자체를 50억으로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네. 불과 2주 전이었나요? 12일, 이게 열흘 전이었네요. 기재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 그 전에 그 뉴스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대주주 양도세 완화인데 기재부에서 우리는 검토한 바 없다. 하고 있다가 열흘 만에 검토를 했나 봐요. 네. 그리고 결정을 해서 보통 이제 시행령을 바꾸면 그 입법 예고 뭐 이런 거 하고 며칠 하잖아요. 당장에 바꾸고 26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엄청 빨리 했더라고요. 네, 그 올해부터 대주주 요건을 확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취지는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연말에 이제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가 12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2월 26일인가까지 이렇게 안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주 명부에 딱 기록되는 그 마지막 기록되는 그 날짜만 피해가면 되니까 뭐 11월, 12월 되면 쓸데없이 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다. 그래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그 배당락 아닌 뭐 대주주락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열흘 전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 하다가 지금 이 완화된다는 거 물론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2025년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거든요. 유예해 놨던 게 네, 금투세가 소득이 네.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식으로 혹은 펀드로 해가지고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짜리 양도세 그 유예 완화 조치인데 이게 과연 총선을 앞두고 나온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들도 있습니다. 야,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진다. 네. 이 그러니까 신콧물 기자의 네. 왼쪽으로 막 글자 막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막 글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관심이 아, 좀 완전 관심 있죠. 네. 금투세, 네. 총선 대비 네. 어떤 고 정치권의 어드만 들어가죠. 전략. 정치충들은 이렇습니다. 아 이걸 또 정치 쪽으로 또 해석을 모든 하는군요. 것이 정치로. 예.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좀 급하게 추진한 것 같은 느낌? 굉장히 급하죠. 굉장히 급하게 추진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좀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네. 실효적으로 사실 10억 이상 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때 인원수를 따져 보니까 인원으로는 죄송합니다.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안 돼요. 천 단위 안쪽이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300명인가.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한 종목 10억 갖고 있으면 네. 부자는 맞지. 근데 문제는 부자한테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내야 된다는 컨셉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대주주 요건 한 종목 10억하고 한 종목 9억 해가지고 막 10종목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냐. 그럼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냐라고 형평성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네. 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양도세를 이런 식으로 물리는 건 맞지 않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 100억 이상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낮춘 게 이유가 뭐냐면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근데 이제 반발이 크겠죠. 네. 그러면 부자들한테 먼저 물리자. 그래서 100억, 뭐 50억, 20억 이렇게 낮춰왔던 건데 이게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 컨셉도 맞지가 않는 거고. 네네네. 자, 저 글자 맞죠 이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아유, 싹 들어왔습니다. 싹 들어왔어요. 네, 발전하는 하루하루. 자, 요거는 이제 이해됐죠? 네. 네, 이해됐으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 질문하지 않아요. 예. 네. 자, 이제 재밌는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한번 갑니다. 네, 예.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딱 할 시간이 딱 10분 남았어요. 아니요. 더 해도 돼.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상관없어. 거물이 오시기 때문에. 아이, 이게 괜찮아요. 브리핑 속도 좀 올려주세요. 브리핑 30분까지 해주세요. 제가 말도 엄청나게 빠르게 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보다 네.
신콧물이 더 거물이에요. 우리 방송에선 적어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 수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 첫 번째는요. 9회 말 투아웃 등판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죠? 예, 뭐 예상대로 네. 구원 투수하겠다고 등판을 했는데 네. 사실 구원 투수 역할이 얼마나 어깨가 무겁습니까? 이제 승패를 가르는 네. 게임 셋 되냐 마냐. 한국 시리즈 때 제가 고우석 선수 보면서 막 누구요? 고우석을 보면서 고우석이 누구예요? 몰라요. 저. LG 마무리 투수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1차전 때 뭐 좀 이렇게 아니, 금투세보다 더 몰라 고우석은. 그래요? 뭐 전문가라더니 아예 고우석은 아무도 몰라. 왜 그러면 이제 고우석 팬 아니, 어느 난리가 팀이- 날 텐데 어느- LG 트윈스 LG 이번에 트윈스? 우승을 한 29년 네. 만에 우승을 한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가 잘생겼어요? 귀염상입니다. 귀염상입니다. 예, 어쨌든 1차전에서 좀 폭망했다가 네. 2차전에서 또 세이브를 기록해서 뭐 팬들을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구원 투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독배가 될 수 있는 이 구원 투수 자리를 승낙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네, 어제 직접 이임식에서 그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네, 한번 뭐 영상이 들어볼까요? 나가나요? 예. 오. 9회 말 뭘 투아웃에 모르세요. 투 스트라이크면 우리 할수 있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몰라도. 생각합니다. 이 소리 나가는 거죠? 지지해 주시는 우리만 안 들리는 거죠? 의견 네. 못지않게 이거 방송 비판해 같다.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같다라니. 경청하고 여기 제이슨 씨예요.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야. 자, 아,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다 이거죠? 네, 공 하나 남았는데 우리 말 같이 나갔구나. 아, 예. 죄송해요. 아유, 안 나가는 줄. 하나 남았는데 네. 이것저것 네. 따지고 잴 때가 아니다. 음. 내가 등판을 하겠다. 휘두르겠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끼다 뭐 된다 이런 얘기 아,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간 안 보고 게임셋 되기 전에 내가 뛰어들어서 뭐라도 해보겠다. 또 예상보다 좀 빨리 수락을 했어요. 원래는 그러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할 거라고 들었었는데 원래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뭐 숙고 들어가고 뭐 그렇죠. 이런 그림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그림이었는데 그렇죠. 막 예. 찾아가서 삼고 출연하고 막 자택 앞에 맞아, 기자들 맞아. 진치고 이래야 되는데 한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문법대로 고심하며 삼고 출연하는 장면 만들어야 한다고 아하. 하는데 어허. 나는 그렇게 간보지 않겠다. 아, 좋. 그러니까 기존 네. 뭐라 그래? 아니 좋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럼 또 누구 편드는 것 같아서. 예. 뭐 이 발언 워딩 자체는 표현이 뭐 좋다 네, 이런 네. 한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최근에 네. 한 장관이 나는 여의도 문법 안 따르고 국민의 문법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때 여야 할 것 없이 참 말은 잘해 이런 평을 받았거든요. 네.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뭐 거의 뭐 차기 주자처럼 발언을 했는데 뭐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아니라 아. 한동훈 대 이재명의 그렇죠. 구도로 총선을 치러질 거라는 뭐 암시 네.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법하면 이제 양손에 뭐 저울 들고 칼 들고 엄정 공정해야 되는데 네.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네. 정치에 어떻게 보면 선봉장으로 서는 게 맞느냐라는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한 장관은 본인의 이제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2번이나 국회 넘어왔을 아, 그렇죠, 때 그렇죠. 이재명 구속해야 합니다를 국민 앞에서 설파를 했잖아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 한참 오래 해서 그것도 막 한 그렇죠. 40분씩 했죠 그거. 네, 예. 중대 범죄자라는 표현을 써서 네. 굉장히 또 이제 민주당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긴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또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지 그런 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 직행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그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초유의 여당 비대위원장 직행하시는 거라 사실 이제 논란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대한민국 10년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제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행동한 적 없다. 네. 나는 직분과 위치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어쨌든 지금 관건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인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뭐 윤석열 아바타다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다. 아. 대선에서 승리해서 민주당에 행정을 비해서는 뭐 그렇죠. 소수당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걔네는 약속만 한다. 우리 당이 정책 실천해가는 모습 보여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저는 어제 한 말 중에 어제는 아니고 그제 한 얘기인데 네. 그
당정 관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좀 비슷하게 좀 해야 돼. 비슷했어요 느낌이. 아, 그래? 비슷하지 않아요? 어. 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고개도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얻고 그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발언으로 대선 주자급으로 맞아요. 등극을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공공선을 기준으로 공직 생활을 했고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이 없다. 윤 이거는 바꿔 대통령. 말하면 그렇죠. 나는 윤석열의 말만 듣는 그런 사람 아니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과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네네네. 아마 될 겁니다. 네. 그럼 뭐 법 앞에 예외 없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어쨌다 굉장히 비파적인 스탠스를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야당과 이걸 협상을 잘 해 나가야 될 거예요. 네. 논리도 살려가면서 대통령을 견제도 하는데 편도 들어가면서 그럼 뭐 이제 뭐 독소 조항 야당이랑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자 시기는 총선 전후로 하자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한동훈 장관의 시험대가 될 것이고 뭐 그다음에 좀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 끌어안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겠죠? 만나겠죠. 그죠? 네, 보통 이제 새로 대표가 취임을 하면 그렇죠, 만나죠. 상견례를 하는데 네. 그 자리까지 뭐 흔히 말 파티를 낼 가능성은 아유 높지 않아 중대범죄자 이렇게 압수하진 않겠지, 그죠? 그렇죠. 예. 또 바로 만나겠죠? 뭐 며칠 내에? 네, 보통 지금 취임하면 보통 바로 만나죠? 예, 보통 아마 오늘인가요? 뭐 이제 그 수락을 해서 네네네. 정식으로 비대위원장 직함이 되면 네,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크리스마스에? 아침에 크리스마스구나. 네. 그때 제가 당 일정이 뭐가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아, 서로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 옷 입고 만나면 진짜 기름이 좋겠다. 산타복 입고. 예, 서로 이렇게 선물 하나씩 이렇게 네. 상자에 네. 해서 이제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수갑 풀어놓고 한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내놓으면 서로 야 선물 상자로 그 검찰 박스 그거 파란색 거로. 예, 네. 저희가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괜찮아. 그래 제가- 시간에 얽매이지 말아줘. 그래요? 한 신토- 장관 관련해서 네. 네. 이것저것 더 이제 뭐 여당 반에 야당 네. 반에 준비했는데 네. 이번에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고 아. 마지막 네 번째 더 주제 중요한 거? 짧게 네. 짧게 하고 네. 뭔가요?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디올백 선물하자는데. 아, 이쪽에선 수갑 꺼내고 이쪽에선 디올백 꺼내고. 메뉴는 메뉴 뭐 생각한 거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게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왜 해줘요? 해줘. 올해 기자 생활을 유튜브잖아요. 뭐 초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네. 먹을 수 있겠죠. 아, 초밥. 예. 누가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법인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주제는요. 네. 보복운전, 마녀, 사냥. 보복운전? 네. 최근에 네. 보복운전 했다고 해서 아. 벌금형 선고받은 정치인이 있는데 네네. 이분이 나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민주당의 네. 이경상근 부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분이 2021년에 대선 앞두고 이제 밤에 운전을 하다가 네. 앞차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끼어든 거예요. 네. 끼어드니까 이제 뒷분이 뭐 경적을 울리고 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뭐 화가 좀 났는지 네. 급점거를 하고 뭐 네. 일종의 보복 운전을 네네네네. 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엊그제 1심 선고가 났는데 네. 보복 운전한 거 맞다. 너 벌금 500만 원 내라라고 네. 선고를 받았어요. 예. 근데 본인 주장은 뭐냐면 네.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차를 네. 대리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아하. 내가 왜 보복운전을 하냐. 네. 보복운전을 했다면 대리기사가 했을 것이다. 그럼 대리기사가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근데 나는 뭐 그 당시에 기억이 별로 없다. 너무 일정이 바빴고. 근데 그러면 대리기사를 뭐 부른 내역이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예. 그래서 재판부가 뭐 대리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나 그때 어디서 술을 마셨고 뭐 했고 하는 그런 게 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네.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벌금 너 유죄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마녀 사냥이라고 하시는 자,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또 민주당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대전 유성을 예. 그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으쌰으쌰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천 부적격 심사 대상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 너는 때문에? 너는 이제 부적격이야.
총선에 나올 수가 없어. 오. 라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 생명이 지금 위태위태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억울하니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억울하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네. 저는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보복 운전했다, 뭐 자백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거 판결문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에서 제 판결 결과 보도하더라고요. 판결문 받기도 전에? 그걸 어떻게? 네, 그러면서 이제 주장입니다. 네. 언론이 그리고 벌떼같이 그 기사 받아 쓰더라고요. 아. 나는 검찰과 경찰 수사의 희생양이며 네. 지금 이러한 보도들은 나를 마녀 사냥하는 거다. 아. 이런 주장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굉장히 항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도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저 글을 처음에 새벽 5시 반인가 올렸는데 네. 네. 오전 8시까지 한 18번을 글을 수정을 수정하고. 했대요. 두세 시간 사이에. 네. 그거 수정된 수정하면 거 다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 내역이 남잖아요. 근데 이 그 기사를 보도한 네. 이제 뭐 조선일보의 모 기자가 네. 그 내역을 또 확인을 다 아, 해서 야, 변태다. 18번 그 수정까지 했더라. 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좀 뭐 같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 뭐 누구냐 이경이 누구냐 이경이 누구냐?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뭐,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뭐 대전 지역에서 뭐 태어났고요. 네. 뭐 기자 생활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지금 당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관련 논란들이 좀 있긴 했어요. 네. 설화가 좀 있던 분인데 그 예전에 그 가수 안치환 씨가 그 김건희 여사를 그 마이클 잭슨에 빗대어서 좀 노래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좀 논란이 됐죠.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했는데 마이클 잭슨에 비유한 거는 김 여사가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닌가요? 라고 아, 유명인이니까. 예, 훌륭한 분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돼서 그때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머리 싸매면서 이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엄중 경고를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그 연예인 마약 사건들 막 불거졌을 네. 때 뭐 유아인, 뭐 이선균 씨 뭐 이렇게 불거졌을 때 네. 이거 뭐 다른 거 덮으려고 연예인 마약 터트린 거 아니냐 또 이런 음모론을 주장했다가 조금 또 네, 논란이 네, 네. 된 적이 있던 분입니다. 아무튼 검찰과 본인 모두 항소를 했고요. 네. 그럼 이제 뭐 2심 가서 또 따져볼 네. 텐데 또 하나 고발을 당했어요. 뭘 또 고발당했어요? 국민의힘의 그 네. 서울시 의원 중에 이종배 의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프로 고발러예요. 뭐만 하면 그냥 고발을? 갖다가 고발을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고발했냐면 네. 이경이 전국에 있는 대리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유. 예. 왜 뭐 있지도 않은 대리기사한테 덮어 씌워서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했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또 고발까지 된 이렇게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아내가 운전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내를 모욕하는 건가? 아 근데 이분은 네. 이게 심플한 것 같아요. 그 네. 저 이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리를 있어. 1588 뭘로 부르든 네, 아니면 앱으로 앱으로 부르든 부르든. 찾아내면 네, 그리고 뭐 본인 얘기는 뭐 다른 사람이 불러줬다는데 이 그럼 정도 다른 사람이 불렀으면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사건 커졌는데 그쵸. 예. 얼른 저 이거 제출해갖고 네,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 뭐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호소할 수 있는데 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벌금형이 나왔고 2심 판단부터 기다려보죠. 네네네. 자 이경 뉴스까지 전해주셨고요. 네. 오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오늘 제가 얼핏 세보기로는 한 27번 정도. 네. 제가 코만 먹지 않았어도 30분에 끝낼 수 있었다. 아, 제가 너무 길었네요. 반성합니다. 앞에서 콧물 얘기하고 치아 얘기하느라 정말 혹시 저를 저격하시는 말씀일까요? 눈치는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모두 내 탓입니다. 예.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십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라. 네. 네. 자 잠시 후에 어쩌면 우리 출연진들 가운데 어쩌면도 아니죠. 역대 최고의 실력자, 실권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야당도 그냥 야당 아니죠. 원내 일당입니다. 거대 야당, 제1야당의 원내 대표. 사실 당 대표 별로 권한 없죠. 뭐 실무 이런 거는 예, 원내 대표가 짱입니다. 네. 홍익표 원내 대표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크리스마스 약속 있습니까? 약속 있습니다. 뭐죠? 정프로와의 약속. 그날도 일을 하게 되었죠. 네, 예.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25일 둘이 방송합니다. 네, 25일에 라이브로 방송합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